자부심이 된 선수라든지 구단의 황금기를 이끈 감독, 또는 팬들에게 잊지 못할 사건이나 키워드들을 알아보는 극락 버튼 시리즈 8번째 편으로 바르셀로나 편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어떤 극락 버튼들이 있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극락 버튼 키워드, 첫 번째는 캄노우입니다. 수용 가능한 좌석 수만 무려 10만 5천석에 달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축구 전용 구장인 캄노우. 엄청난 규모와 깎아지른 관중석에서 쏟아내는 열기에 원정팀들의 무덤이라 불리고 있는데 2021 시즌까지 무려 챔스 7시즌 연속 홈 무패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죠. 이러한 캄노우는 66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바르셀로나의 요새로서 수많은 영광을 함께했으며 많은 축구 팬들에게 성지로 남아있습니다. 이어서 만나볼 키워드는 구강컵의 제왕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스페인 축구 역사상 구강컵을 가장 많이 우승한 팀인데요. 2위인 빌바오와는 7회, 3위인 레알과는 무려 11회나 차이 날 정도로 구강컵에서만큼은 압도적인 포스로 깡패 그 자체였죠. 다음 만나볼 키워드는 라마시아입니다. 푸열, 이니에스타, 차비, 부스케츠, 메시 등등등 이름만 들어도 현기증 나는 선수들을 대거 배출해낸 엘리트 육성소 라마시아. 라마시아는 카탈루냐어로 농장이란 뜻으로 바르셀로나의 철학을 고스란히 녹여내 유망주들을 길러내는 바르셀로나의 유스 시스템인데요. 라이벌 팀인 레알이 스타 플레이어들을 긁어 모으던 것과는 달리 팀 내 유스를 잘 길러내 팀의 근본을 유지한 바르셀로나. 특히나 6관왕 시절 베스트 11 중 무려 8명이 라마시아 출신인 무슨 게임에서나 나올 법한 스토리를 작성하기도 했죠. 심지어 감독인 과르디올라, 수석 코치 빌라노바까지 스타들이 라마시아 출신이었다 다는 것. 저 미친 황금 세대 이후 약간 주춤하나 싶었지만 최근 가비, 쿠바르시, 라민 야말 등 새로운 재능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면서 여전히 라마시아의 건재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키워드는 티키타카입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바르셀로나 황금기의 핵심이었던 전술 티키타카. 펩은 티키타카보다 포지션 플레이라고 불리는 걸 선호했는데 높은 위치에서 선수들을 끊임없이 움직이며 짧고 빠른 패스로 상대를 끌어내 공간을 확보. 볼이 뺏기는 즉시 그 자리에서 강하게 압박해 볼을 되찾아오며 높은 점유율 를 바탕으로 상대를 자기 진영에 가도 두드려 패는 전술인데요. 당시 바르사 축구를 본 많은 사람들이 와, 축구 진짜 똑같이 하네? 라며 극찬을 쏟아냈죠. 당시 이 티키타카 전술이 트렌드가 돼 수많은 감독과 팀들이 모방했으나 쌍끌이 실패하며 쓴맛을 받고 결국 해당 전술은 모든 포지션의 모든 선수들이 잘해야 구현 가능한 전설의 적폐 전술로 남게 됐는데요. 그리고 그 전설의 적폐를 구현한 유일한 클럽팀이 바로 나예요. 다음 만나볼 키워드는 세월간이입니다. 축구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중원 라인 중 하나로 평가받는 세월간이. 실력 하나만큼은 기가 막혔지만 외모만 딱 봤을 때는 축구력 겁나 떨어지는 외모로 국내에서는 세월간이라 불렸는데요. 세월간이가 개쩌는 것 중 하나는 라마시아에서 길러내 단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만든 월클라인이라는 것. 이 세 명의 미드 조합이 짜여지고 난 뒤 바르셀로나 그리고 스페인 국대까지 역대급 황금기를 맞게 됐고 한 번도 힘든 트래블을 무려 2번이나 달성. 국대에서는 메이저 대회 3연패라는 미친 위협을 달성했죠. 이어서 만나볼 키워드는 MSN 트리오입니다. 네이마르, 수아레즈, 메시로 구성된 이름만 들어도 오줌 찔끔 나오는 MSN 트리오. 엄청난 임팩트와는 달리 3시즌밖에 가동되지 않았지만 2014년에 결성되자마자 트래블이라는 정신나갈 것 같은 업적을 기록. 이후 구강컵 3시즌 연속 우승, 리그 2연패 등 미친 임팩트를 남겼는데요. 이 트리오는 매년 100골은 기본으로 꽂아 나오며 3시즌 동안 무려 364골이라는 어메이징한 개수의 득점을 생산해냈죠. 당시 팬들은 그냥 전방에다 볼 던져놓고 기도메타만 해도 우승각이라는 우스갯소리를 했으며 실제로 감독이었던 루이스 엔리케는 MSN은 마법입니다. 전 그냥 그들을 선발해놓고 아브라카다브라만 외치면 됩니다. 라고 할 정도였죠. 다음으로 만나볼 키워드는 2번의 트래블입니다. 0809 시즌 6관왕, 1415 시즌 5관왕으로 유럽 최초의 트래블 2회를 달성한 바르셀로나. 한 번 하기도 힘든 트래블을 무려 2번이나 달성하면서 엄청난 대기록을 집필했죠. 2020년까지는 유럽 내 유일무이한 기록이었으나 해당 시즌 바이에른 뮌헨이 트래블을 달성하면서 유의한 기록으로 남게 됐는데요. 이 트래블 기록이 더욱 값진 것은 장식장이 터져나갈 정도로 트로피를 들어올린 라이벌 레알이 역사상 단 한 번의 트래블도 달성해보지 못한 기록이라 이는 꾸레들에게 엄청난 자부심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르셀로나 팬들의 극락 버튼이 된 선수. 가장 먼저 페드로 로드리게스입니다. 라마시아 출신의 페드로는 2008년 1군에 합류한 뒤 빠르게 팀에 녹아들었고 얼마 안가 탑급의 기량을 선보였는데요. 특히나 1011 시즌 비아, 메시와 함께 MVP 라인이라 불리는 강력한 삼각편대를 구축해 챔스와 리그 더블을 달성했죠. 전성기가 짧기도 했고 팀에 워낙 걸출한 스타들이 많아 비교적 인기가 떨어지긴 했지만 양발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 중요한 경기마다 보여준 그의 클러치 능력은 여전히 많은 팬들의 가슴 한켠에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어서 만나볼 인물은 렉사흐입니다. 냅킨, 그리고 메시.
이 두 가지만으로 그냥 레전드 오브 레전드로 정리되는 렉사흐. 바로 이 선생님이 꼬맹이 시절 메시를 냅킨에다 계약해 팀에 데려온 윈이신데요. 사실 옛날 분이신지라 요즘은 메시 데려온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1959년부터 시작해 선수, 스텝으로 무려 60년이 넘게 바르셀로나에 헌신한 진정한 바르사맨입니다. 다음 알아볼 극락 버튼은 라민 야말입니다. 유스 시절부터 월반을 거듭하며 재능을 드러내더니 1군 무대에서도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며 라리가, 챔스, 스페인 국대, 유로 대회 등 최연소 기록을 모조리 깨고 있는 라민 야말. 현재 팬들에게 메시 이후 라마시아 최고의 재능이라며 엄청난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레알의 갈락티코 1기 때는 호나우지뉴, 2기 때는 리오넬 메시, 현재 은바페까지 합류한 갈락티코 3기에 맞서 싸울 핵심이자 구심점이 될 재능은 야말밖에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팬들의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죠. 이러한 야말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선수이며 바르셀로나의 미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극락 버튼은 마스체라노입니다. 본 포지션은 수비형 미드필더지만 부스케츠에게 밀려 센터백으로 전향한 마스체라노. 심지어 센터백으로 그냥 1인분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을 보여줬는데 빌드업도 빌드업이지만 수비수는 닭 수비를 잘해야 된다는 말을 그대로 증명. 1대1 수비는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했죠. 자신이 원하던 포지션이 아니었지만 언제나 후방을 든든히 지켜주며 맡은 임무를 묵묵히 해냈던 마스체라노. 지금까지도 많은 팬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만나볼 인물은 로날드 쿠만입니다. 크루이프 시절 바르셀로나 드림팀의 일원으로 빠따 하나로 챔스까지 평정한 대단한 양반인데요.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매 시즌 두 자릿수 이상 득점포를 가동하는 돌연변이 수비수였는데 바르사에서 6년 동안 미친 스탯을 남겼죠. 특히 91-92 시즌 유러피안컵 결승에서 112분에 터진 프리킥골로 구단 역사상 첫 비기어를 가져왔고 93-94 시즌에는 챔스 득점왕을 먹기도 했을 만큼 선수로서 팀에 엄청난 기여를 보였는데요. 근데 감독으로는 도대체 왜? 이어서 만나볼 선수는 라키티치입니다. 예전 수원한 빠따가 쿠만이었다면 최근 가장 속 수원한 빠따는 라키티치였는데요. 간간히 터져나오는 허키한 중거리는 많은 꾸레들에게 그리움으로 남아있죠. 차비가 지는 시점에 팀에 입단해 그의 공백을 커버한 것과 더불어 육각형 미드필더의 모습으로 테크닉, 활동량, 수비가담, 중거리까지 군더더기 없는 활약은 물론 폭사 수준의 출장 시간에 노예라고 불릴 정도였지만 어디 찡찡거리는 거 한 번 없이 묵묵히 경기에 임하면서 꾸레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죠. 다음 만나볼 선수는 히바우드입니다. 왼발 의존증이 심했지만 그 왼발이 그냥 어나더 클래스로 악마의 왼발이라는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렸던 선수인 히바우드. 라리가 2연패와 더불어 99년 트래블을 달성한 맨유의 베컴을 제치고 발롱도르를 거머쥐었을 정도로 엄청난 활약을 선보였는데요. 심지어 당시 바르셀로나는 챔스 조별에서 광탈했는데도 말이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0001 시즌 당시 팀 분위기 개판으로 바르사는 5위까지 추락. 리그 최종전 상위 발렌시아와 챔스를 가냐 마냐 하는 가장 중요한 매치에 해트트릭으로 원맨 캐리해버리는 히바우드. 그렇게 바르사는 극적으로 챔스 진출을 일궈냈고 이 경기는 아직도 팬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레전드 경기인데요. 특히나 87분에 터진 미친 오버헤드킥은 진짜 사골 마냥 우려도 계속 감탄이 우러나오는 장면으로 남아있죠. 이어지는 극락 버튼은 조르디 알바입니다. 바르사에서 11년을 헌신하며 구단 역대급 자풀백을 논할 때 절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알바. 뒤에서 메시를 보자 하며 미친 압을 보였는데 오죽하면 이들 조합을 보고 메알단이라는 용어가 탄생하기도 했죠. 그도 그럴 것이 좌측면 알바의 라인 브레이킹, 메시의 패스, 그리고 박스 안으로 크로스. 그럼 이제 아무나 줍줍하는 아주 로켓단보다 흉악한 패턴으로 패고 다니며 적폐라 불리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말년에는 팀의 재정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연봉 25% 영구 삭감한 것도 모자라 남은 연봉의 50%를 계약 종료 때까지 수령 연기. 그리고 23년 팀을 떠나면서 팀을 위해 남은 50%를 아예 받지 않고 나가는 대인배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팬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았죠. 다음 만나볼 선수는 사무엘 에투입니다. 스트라이커의 골머리를 썩고 있던 시기에 입단해 그 고민을 단박에 지어줬던 에투. 04-05 시즌 입단하자마자 팀의 6년 만에 리그 우승에 크게 일조했으며 08-09 시즌에는 메시, 앙리와 함께 HM 트리오라 불리는 삼각편대를 구축해 스페인 역사상 첫 트래블을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이때 무려 52경기 36골을 때려박으며 미친 포스를 보여줬죠. 마지막 가르디올라와 브라로 팀을 떠났지만 그럼에도 가르디올라는 에투의 이적은 팀으로서 힘든 결정이었어요. 우리가 트래블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에투의 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밝히기도 했죠. 이어서 만나볼 선수는 흐리스토 스토이치코프입니다. 바르사에서 호마레오와 환상의 콤비를 자랑하며 라리가 4연패, 역사상 첫 비기어를 선물했던 스토이치코프. 이러한 활약에 힘입어 1994년 발롱도르를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스토이치코프는 선수 때도 빠꾸 없는 성격이었는데 은퇴 후에도 여전히 빠꾸 없는 독설로 꾸레들의 신금을 울리는 태명분들을 생산해냈죠. 대표적으로 몇 개 읊어보면 바르사 보드진과 메시 사이에 불화설이 나오자 스토이치코프는 보드진을 향해 축구는 냅두고 그냥 농구나 신경 써라 이 축구도 모르는 새끼들아. 그리고 우스만 덴벨레가 돈값은커녕 맨날 들어눕고 애매한 실력으로 죽음 루팡하다 재계약건으로 팀을 살살 간보자 스토이치코프는 어이 덴벨레 넌 4년 동안 108경기를 결장했고 풀타임으로 뛴 건 꼴랑 20경기밖에 안 된다고. 넌 그저 지금까지 축구를 잘하는 척 사람들을 속인 게 전부였지. 난 너와 같은 위치에서 뛰어봤기 때문에 알 수 있어. 내 시대에 네가 있었다면 넌
선수들의 축구와 청소조차도 하지 못했을 거다 라며 구절절 맞는 말만 뱉으신 대황 스토이치코프. 다음 알아볼 선수는 피케입니다. 바르사에서 두 번의 트랩을 포함 총 31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린 명실상부 바르셀로나 레전드 피케. 심지어 그의 외할아버지는 바르사 부회장직까지 맡았고 피케 본인도 자신의 꿈이 바르사 회장직이라며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는데 팀이 재정난에 허덕이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주급을 자진삭감했으며 팀 내 가장 많은 금액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헌신 덕에 꿀애들에게 민심 최고치를 달렸으나 메시와의 불화설, 전환에 샤키라를 두고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민심이 많이 기울었죠. 그럼에도 피케가 14년 동안 팀에 헌신했던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며 덕분에 오랜 세월 동안 바르사의 센터백 한 자리는 아예 걱정이 없었습니다. 이어지는 극락 버튼은 티토 빌라노바입니다. 선수 시절에는 크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지만 은퇴 후 유소년 팀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바르사의 내실을 다진 빌라노바. 메시, 피케, 이니에스타 등 2000년대 라마시아 출신 스타들을 지도했으며 특히나 메시는 자신이 유스 시절 어떤 상황에서든 끝까지 믿어주고 기용해준 정신적 지주와도 같은 존재였다고 밝혔는데요. 후에는 팀의 수석 코치로 펩 가르디올라를 보좌했으며 1-2-1-3 시즌에는 1군 지휘봉까지 잡았으나 건강 악화로 결국 운명을 달리하게 됐죠. 그리고 사망하기 직전 이적 문제로 흔들리는 메시에게 바르사에 남아달라며 부탁했고 이 이야기를 들은 메시는 이후 모든 이적 제의를 거절하고 잔류. 결국 1-4-1-5 시즌 메시와 바르셀로나는 역사상 두 번째 트래블을 달성하게 됩니다. 다음 만나볼 선수는 루이스 수아레즈입니다. 스페인 축구 역사를 논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선수인 루이스 수아레즈. 훌륭한 미드필더들을 밥 먹듯이 배출한 스페인이지만 그와 견줄 수 있는 선수는 차비나 이니에스타 말고는 없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걸 증명하듯 디스테파노, 푸스카스를 앞세워 축구계를 씹어먹던 레알을 제끼고 바르사가 리그 2연패를 달성하는 데 지대한 공을 쌓았습니다. 이러한 활약에 힘입어 1960년 스페인 태생 최초로 발롱도르를 거머쥐었고 이 기록은 현재까지도 스페인 출신 마지막 발롱도르로 남아있죠. 곧바로 이어서 알아볼 선수는 신 루이스 수아레즈입니다. MSN 트리오의 S를 담당하며 메시를 측면으로 보낸 당대 최고의 공격수 중 하나인 수아레즈. 바르사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멘탈적인 문제를 걱정하는 이들이 많았으나 이게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성숙한 멘탈을 보여줬는데요. 거기다 메시와 경기장 안팎에서 엄청난 호흡을 자랑하며 보는 이들을 흐뭇하게 만들었죠. 이러한 수아레즈는 1516 시즌 적폐 메날두가 독식하던 라리가에서 35경기 40골 16도움으로 이 둘을 뚫고 득점왕, 심지어 도움왕까지 싸그리 독식! 라리가 역사상 최초의 동시석권이라는 기록을 써내려갔는데요. 그것도 모자라 유럽 최다 득점자에게 주어지는 유러피안 골든슛까지 거머쥐면서 완전히 유럽을 씹어드셨죠. 두 번째 트래블의 주역 중 하나였던 수아레즈는 총 바르사에서 6년간 뛰며 283경기 198골 99도움, 경기당 1.05 공격 포인트라는 미친 스탯을 남기면서 바르셀로나 역사에 굵직하게 이름을 아로새겼습니다. 계속해서 만나볼 선수는 호나우지뉴입니다. 메시 시대 이전 팀의 에이스이자 게임 체인저였던 호나우지뉴. 외계인이라는 별명답게 플레이 자체가 그냥 지구상에서 보기 힘든 경이로운 플레이로 바르셀로나라는 팀의 위상을 멱살 잡고 한 단계 끌어올렸는데요. 오죽하면 당시 호나우지뉴는 바르사 입장에서 구세주라고 평하기도 하는데 이런 활약에 힘입어 2005년 인간들이 주는 최고의 개인상인 발롱도르를 받기도 했죠. 하지만 인간들의 축구 수준만으로는 흥미가 떨어졌던 탓인지 매일 밤마다 놀러다니며 방탕한 자기관리를 이어갔고 아쉽게도 전성기가 그리 길지 못했던 호나우지뉴. 여전히 꿀애들에게는 다이나믹한 진유에 대한 그리움과 방탕한 진유에 대한 아쉬움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다음 만나볼 선수는 세르히오 부스케츠입니다. 전 다음 경기에 엔트리를 짤 때 가장 먼저 전술판에 부스케츠 이름을 적고 시작했습니다. 바르사의 황금기를 이끈 감독 펩 가르디올라의 발언인데요. 그의 말대로 2010년대 바르사의 전술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부스케츠. 포지션 특성상 크게 드러나거나 주목받지 못했지만 후방에서 정교한 탈압박과 뛰어난 축구 지능을 바탕으로 공격이 시발점이 됐죠. 항상 묵묵히 맡은 임무를 수행했던 부스케츠는 저는 훈련 때 슈팅보다 인터셉트를 하고 10번의 볼 탈취를 합니다. 그것이 제가 여기 있는 이유이고 저로 인해 다른 팀원들이 더 쉽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전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에요. 그저 팀 동료를 위한 A팀 선수일 뿐입니다. 여런 낭만 트지는 발언을 뱉은 부스케츠. 또 무적 스페인 함대를 이끌었던 비센테 델보스케 감독은 경기를 보면 부스케츠는 잘 보이지 않지만 부스케츠를 보면 경기의 전체가 보인다 라며 부스케츠의 능력을 인정하기도 했죠. 이어지는 인물은 안드레스 이니에스타입니다. 이니에스타는 바르사 유스 출신 3인방 세월간이의 일원으로 조충마냥 설렁설렁 차는 느낌인데 공이 발에 붙어 다니는 수준의 미친 탈압박과 드리블로 한 시대를 풍미했는데요. 진짜 이니에스타 공 차는 거 보면 와 진짜 축구 차네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축구 팬들에게 극찬을 받았죠. 현역 시절 과르디올라는 19세의 차비를 보고 차비야 난 아마 너한테 밀려서 은퇴하게 되겠지. 근데 넌 이니에스타에게 밀려 은퇴하게 될 거다 라는 말을 했는데 이때 이니에스타는 고작 15세에 불과한 꼬맹이 유스 선수였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만나볼 극락 버튼은 차비 에르난데스입니다. 세월간이의 수장으로 스페인 역대 아니 축구사의 길이 남을 미드필더라고 평가받는 차비. 데뷔 때부터 시작해 원래 잘했고 꾸준히 잘했고 계속 잘하면서 두 번의 트랩을 포함 셀 수 없이 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렸죠. 차비 또한 라마시아 출신
바르셀론답게 출중한 볼 컨트롤은 기본 옵션이었고 무슨 AI 마냥 순식간에 선수와 공간을 계산해 킬러 패스들을 마구 찔러대며 패스마스터라 불렸는데요. 이러한 높은 축구 지능과 전술 이해도로 당시 그라운드 위에 사령관 역할을 찰떡같이 해낸 차비. 아쉽게 메날도 시대에 겹치는 바람에 발롱도르는 3위만 3번 했지만 이것마저도 차비의 클래스를 대변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기록이죠. 은퇴 후 감독으로 부임해 많은 비판과 심판대에 서기도 했는데 마지막 라읍읍 회장의 개같은 운영과 대우에 팀에서 쫓겨나다시피 했지만 구단을 위해 150억이 넘는 위약금을 쾌척하면서 레전드다운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만나볼 극락 버튼은 펩 과르디올라입니다. 카탈루냐 태생의 라마시아 출신의 근본력 충만한 펩은 외국인 선수들과 타 지역 선수들이 즐비한 크루이프의 드림팀에서 주장으로 팀을 이끌며 역사를 써내려갔는데요. 선수 시절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뛰었는데 지금까지도 바르사 역대 수미를 논할 때 부스케츠와 함께 최고의 선수라 평가하고 있죠. 은퇴 후에는 하이팀부터 단계적으로 경험치를 쌓아오다 1군팀 부임 후 바르사의 철학을 받는 크루이프의 토탈 풋볼을 기반으로 티키타카로 대변되는 전술을 팀에 이식, 6관왕이라는 미친 업적을 달성했죠. 현재까지도 펩은 크루이프와 함께 구단 역대 최고의 감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 만나볼 선수는 카를레스 푸율입니다. 귀감! 푸율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인 귀감. 푸율은 카탈루냐 태생의 라마시아 출신, 거기다 오로지 바르사만을 위해 뛴 성불 뉴스 원클랩맨인데요. 출중한 실력과 더불어 훌륭한 인품으로 바르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주장이라 불리고 있죠. 앞서 살펴본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수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린 황금기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던 푸율. 그와 함께 뛴 동료들은 푸율은 우리가 조금만 느슨한 모습을 보이면 어느샌가 나타나 더욱 많은 것을 요구하고 귀가 뜨겁게 소리쳤어요. 4대 0으로 지고 있어도 푸율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의 위닝 멘탈리티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였어요. 나의 위대한 주장 푸율. 이렇듯 같이 뛴 선수들이 입을 모아 푸율의 리더십과 인품에 경의를 표했고 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 푸율의 명언. 힘든가? 오늘 걸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이어서 만나볼 극락 버튼이 된 인물은 요한 크루이프입니다. 축구는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것이다. 현 바르셀로나의 근간을 만든 위대한 인물 크루이프가 남긴 명언. 선수로서 그리고 감독으로서 엄청난 업적들을 남겼는데요. 1973년 암흑기에 허덕이는 바르사에 넘어오자마자 주장원장을 차고 그야말로 압도적 캐리. 첫 해부터 라리가 우승을 따내며 팀에 14년 만에 트로피를 선물했죠. 이에 힘입어 발롱도르까지 수상하면서 자신의 커리어의 3번째 발롱도르를 개탄 크루이프. 이후에는 감독으로 부임해 자신의 스승인 미헬스가 정립한 토탈 풋볼을 완성해 바르셀로나의 그대로 이식. 나아가 팀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뼛속부터 뜯어고쳐 똑같은 축구를 해야 한다며 유스 시스템인 라마시아를 개편해 근본을 다졌죠. 물론 처음에는 좀 삐그덕거리긴 했지만 결국 크루이프의 대대적인 개혁과 전술은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구단 최초의 비기어와 라리가 4연패라는 위협을 달성해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입증했죠. 이러한 크루이프는 바르셀로나를 재탄생시켰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바르사를 넘어 축구 역사를 바꾼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 중 하나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아볼 바르사 팬들의 극락 버튼이 된 선수는 리오넬 메시입니다. 축구 역사상 최다 공격 포인트, 최다 도움, 최다 우승, 최다 발롱도르, 최다 피파 올해의 선수, 최다 유러피언 골든슈, 최다 피파 월드 베스트, 최다 유럽 베스트, 최다 라리가 득점, 최다 라리가 득점왕, 최다 라리가 조우왕, 최다 라리가 최우수 선수 등등등. 그냥 말 그대로 고트이자 2010년대 축구계의 상징이자 바르사 그 잡채이자 전부이자 빛이자 소금이자 축복이자 신이자 가지자 무이자 복리자인 리오넬 메시. 총 발롱도르 8개, 거기다 클럽, 국대, 개인 수상 등 자신이 뛴 모든 대회의 트로피를 싸그리 독식하면서 역대 최고의 선수라는 평을 받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메시를 발굴해 길러내고 영광을 함께한 바르셀로나.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한가요? 바르셀로나 역사는 메시 데뷔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할 정도로 그냥 메시는 바르셀로나 그 자체로 평가하고 있습니다.